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북한인민들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북에서는 국가 3요소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불의조화 리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설은 국가의 개념을 나라라는 사회 지리학적 개념과 혼동시킴으로써 독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불의조화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교묘하게 은폐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몫이고요. 그러면 북에서는 국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원시사회 말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고 살게 되면서 자연을 개조하고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회적 재부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사회가 커지게 됩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관리가 전문적인 사회적인 기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맡아서 수행하는 이러한 정치 조직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정치 조직에서 시족장이나 추장과 같은 일부 사람들한테 정치 권력하고 사회적 재부가 집중되게 됩니다. 사회는 권력과 재부를 독점한 계급과 그것을 가지지 못한 계급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계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계급적으로 대립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은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기구를 만들죠. 그리고 또 사회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정치 조직을 자기들이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정치 조직은 폭력과 결합하는 이런 국가라는 특수한 사회적 조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일정한 계급이나 사회적 집단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가장 포괄적인 정치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식으로 북한을 해부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주권은 국내에서는 권력으로 나타나고 국외에서는 자주권으로 표현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선으로 북한을 해부해 보게 되면 북한에서의 주권은 강력한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원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외에서는 자주권으로 표현되죠. 미국과도 맞짱을 뜨는 정도로 이렇게 자주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북한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자주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3요소에 의하면 영토와 인민입니다. 북한에는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전후부터 실시해온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으로 인해서 북한의 인민경제는 거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일어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국내의 원료와 자재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국내의 원료와 자재 그리고 기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핵개발과 최첨단 무기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할 겁니다. 경제발전 속도가 문제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꾸준히 발전할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부족한 건 원유와 식량입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원유를 충분히 들여오지 못하다 보니까 농사철이면
트랙터나 모내는 기계 대신 전당, 전군, 전민이 논과 밭에 들어서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경지가 적죠. 북에는 산악이 많고요. 그러다 나니까 인민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량을 수확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북에서는 해방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간석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 인민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부족한 식량 문제와 원유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우선 북한 인민들은 잡곡밥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지 않으면 되고 잡곡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다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건 그 어느 나라 인민들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북한 인민들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쪽 인민들은 트랙터나 모내는 기계 대신에 논밭에 들어서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일을 합니다. 제가 한국찜 부천 공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일하시더라고요. 전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 농민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일하면서 웃고 떠들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힘들게 살아도 불평 부리지 않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민들은 위협에 충실한 인민들입니다. 들어 저 같은 별종들이 섞여 있기는 하죠. 북에서는 이 모자라는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탄소화나 화학공업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탄소화나 화학공업이라는 건 탄소수가 하나인 C1인 이런 화합물을 출발 원료로 해서 탄소수가 둘 이상 되는 C2가 되는 유기화학 제품을 만드는 화학공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C1 물질로는 일산화탄소, 메탄, 메탄올, 탄산가스, 포름알데히드 이런 걸 둘 수가 있죠. 그런데 북한은 국내에 무진장한 석탄에 물과 공기를 첨가해서 유기합성이 기본 원료인 합성가스를 얻어내는 이런 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인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또 대규모 국가대상 건설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탄소화나 화학공업까지 성공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더는 맥을 추지 못할 겁니다. 강명도가 북한은 2, 3년 안에 망한다고 말했던 게 1994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망하기는커녕 강명도가 말한 1994년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유례없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핵강국이라고 선포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인공지구 위성,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유도탄도는 물론이고 핵잠수함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영토와 주권이 있고 그리고 또 당과 국가를 믿고 따르는 이런 인민들이 있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토와 주권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동쪽에서 일본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당 그리고 인민들 사이에 세기를 쳐서 이간질을 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해드린 일심단계를 그 일심단계를 깨자는 겁니다. 미국이나 제국주의 세력들도 아는 거죠. 그 일심단계를 깨야 한다는 것. 당과 수령, 인민 대중 사이의 일심단결에 금이 가는 순간 북한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걸 북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과 수령, 인민대중 사이 일심단결의 군열을 내기 위해서 강명도, 안찬일, 강철한 같은 이런 탈북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는 여자가 몇이네, 이술주가 어쨌네, 현송월이 어쨌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뒷구녕이 더러운 자들은 남들도 그렇게 몰아가면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이런 흑색 선전은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그런데 심리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설주, 현송월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헛나발들을 불어내니까 북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인민군 군인들한테 당신들에게 기합을 주고 구타하던 상관들에게 총뿌리를 돌려대라, 이런 대북전단을 날립니다. 그러면 인민군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기합이라는 걸 받아봤어야 아는 겁니다. 구타도 당해봤어야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국군 장병들한테 당신들을 괴롭히는 상사들에게 총뿌리를 돌려대라, 이런 대남전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국군 장병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재는 우리 국군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 동료 군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합도 주지 않습니까? 원산 폭격? 뭐 이런 거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무장한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는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선 관련한 그런 심리전을 한다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임금왕자 사회가 가지고 다니는 대권 후보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지발전기 전문 대권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전인 거죠.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100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99가지를 다 믿지 않는다는데요. 이렇게 심리전이라는 것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심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흔하만한 짓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나 조선노동당도 당과 수령 그리고 인민대중 간의 일심단결이 가지는 그 의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대중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장 큰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시정연설 첫 부분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고립 압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일심단결밖에 없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돼야만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 모두 체제에서의 장단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은 당과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얼굴이 되는 간부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생활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최고 지도자와 당 중앙은 그동안 간부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 개선을 위해서 강도 높은 사상투쟁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편적인 실례로 김일성 고급당 학교하고 평양의학대학 당연위를 해산하고 책임 있는 간부들을 처벌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김일성 고급당 학교는 북한에서 최고의 당, 행정, 군사 간부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학교의 당위원회를 해산하는 건 보통 결심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했었죠.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쾌재를 부르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대책을 세우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잘못을 범했으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정말 배신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했었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니들끼리 싸우면 다른 놈들이 좋아한다, 싸우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북한 인권 장사꾼들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자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썩는 겁니다. 외부에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싸우려면 니들끼리 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내부는 썩는 겁니다. 썩은 물이 고여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터지고 말죠. 이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치부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방송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주머니 안에 있는 깨진 거울과 같다, 이랬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울이 깨졌는지 어쨌는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깨지게 되면 다시는 붙일 수 없습니다. 신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거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일단 신뢰를 했으면 마지막까지 믿고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통일로 가는 이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길을 제가 먼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길은 꼭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들은 뭉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흉기를 하고 쏠라닥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일꾼들이 사업방법과 작품이 현저히 개선됐다. 그래서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이 신뢰가 두터워지고 또 애국적 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간부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상수행을 벌여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간부들이 사업 방법과 작품이 개선됐고 그리고 또 그 세세대 간부들이 인민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건 당의 영도 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서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 없이 돕는 이런 혁명적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 항상 충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일체의 전통적 미풍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불패의 것으로 다져졌다. 그리고 또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기세가 고조되고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탄원하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성과들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민군대도 청년들이 조직입니다.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농장과 광산, 탄광 등 이런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탄원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건 북한 청년들이 지금도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당과 인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결국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의 성과 부분 보게 되면 북한 사회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을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북을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북을 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부가 수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길이 또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탈북자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장사꾼들조차도 북한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이 쉽게 허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 인권 장사꾼들이 했던 그 거짓말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죽기 전에는 그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랬거든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강연에 제가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북과의 대화는 북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이재명이 반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친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시할 게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